스페셜 에듀에서 부동산 세법을 강의하는 강량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 과목에는 세법이라는 과목은 없습니다. 우리 시험 과목에는 부동산 관련 세법이에요. 그렇다면 부동산 관련 세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자, 이런 상황을 먼저 한번 설정해 볼까요? 매수인과 매도인이 만나서 부동산을 지금 거래를 한답니다. 그럼 매수인은 부동산을 산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어떤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까? 좋습니다. 취득세를 부담하겠죠. 취득을 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죠. 그럼 등기를 하게 되면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겠죠. 거기까지 취득세에 포함됩니다. 무슨 말이냐? 2011년도에 우리 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있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거예요. 취득세 2%와 등록세 1%를 합쳐서 그 취득세 지금 우리는 3%를 내는 거죠. 자, 그 후에 이 소유권의 이전 변경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내는 게 등록면허세가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공통점은 뭐가 된다고요? 취득 단계에 부담하는 세금이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하나 샀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중에도 세금을 부담하는 겁니까? 대표적인 세금이 어떤 게 있죠?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토지와 관련해서는 또다시 세금을 또 부과하죠.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공통점은 어떻게 되죠? 보유 단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 순간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부동산을 팔았답니다. 그러면 어떤 세금을 부담합니까? 좋습니다. 이 세금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일 때 부담하는 거죠? 처분을 했을 때. 따라서 처분 단계에 부담하는 세금이죠. 이것이 부동산 관련 세금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시험 문제가 다 출제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흐름을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딱 기억합시다. 먼저 부동산을 샀다. 샀으니까 일정 기간 보유를 하겠죠. 살 테니까요. 그리고 처분한다. 이 단계에 부담하는 세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취득 단계에서 보유 단계에서 처분 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들이 어떤 것들인지 하나 다 정리한 겁니다. 이것들이 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실제 어떻게 문항수가 출제가 되느냐. 취득세는 3문제입니다. 반면에 등록면허세는 1문제죠. 자, 그러다 보니 취득세는 열심히 하고 등록면허세를 버려버리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하고 갑시다. 왜 취득세에 비해서 등록면허세의 출제 문항수가 적을까요? 학습해야 될 분량이 차이가 난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어느 특정한 부분에 집중 출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내용만 일부 기억하고 있으면 가볍게 한 문제를 맞출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단,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강량구가 할 겁니다. 강량구가 선택을 할 것이고 집중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강량구가 선택한 것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부분에 집중하면 원하는 점수는 무난히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유세로 가볼까요? 재산세 3문제, 종합부동산세 1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공통점이 보유가세라 그랬죠. 그래서 비슷한 상황들이 아주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5문제 내지 6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 조세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공통적인 내용들을 취급하는 게 조세 총론인데 여기서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전체 1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총론부터 시작할게요. 그런데 이 조세 총론 파트가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재미가 없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아주 재미없는 파트입니다. 왜? 생짜로 외우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조세 총론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정하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민법을 학습할 때는 민총이 있죠. 민법 총칙은 뭐죠?
물건, 채권, 개별 강론들을 들어감에 있어서 그 강론들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들의 공통점을 모아놓은 법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총론 파트도 마찬가지죠. 개별 강론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을 총론에서 함께 묶어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학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죠. 개별 강론을 먼저 정리를 한 후에 조세 총론을 가지고 복습적인 차원에서 학습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총론을 먼저 정리한 후에 강론을 보는 것도 가능한데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면 조세 총론에서는 이런 용어가 있구나. 취득세라는 게 있구나.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구나. 과세 추체라는 용어가 있구나. 이런 용어들을 조금 익숙하게 만드는데 포인트를 두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시험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출제됩니다라고 전달하면 그 부분만 정확하게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조세 총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세 총론에서 출제되는 포인트가 뭔지를 먼저 학습합시다. 조세 총론에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어떤 세금이 나오면 이거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보통세입니까? 목적세입니까? 취득 단계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까? 그거 물어봐요. 조세 분류입니다. 두 번째는 총론이니까 용어 정의겠죠. 자, 여러분 취득세를 낸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취득세는 언제 내는 겁니까? 취득세는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우리가 어떤 재화를 산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를 내는 건 아니죠. 여러분은 라면 사시고 취득세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왜 라면을 샀는데 취득세를 부담 안 할까요? 라면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법에 열거되어 있다는 거죠. 그 열거되어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한 자산을 사면 그때부터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죠. 납세 의무가. 그죠? 그리고 언제까지 기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딱 정해 놓는 거죠. 자, 납부를 하면 납세 의무가 이제 소멸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요.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고지서를 받고 보니까 지나치게 금액이 큽니다. 뭔가 이거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조세 불복이라고 그러죠. 소송을 제기해야죠. 자,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게 조세 채권 파트입니다. 조세 분류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 전체 내용에서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 내용을 한번 딱 봅시다. 선택과 집중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세 세법책을 딱 펼쳐서 총론 파트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모두 다 기억해야 되느냐? 아니요. 많이 알면 점수는 오히려 안 나오겠죠. 자, 그러면 딱 제목들을 잘 보시고 어디서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개념들을 잘 잡아봐요. 총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강론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럼 다시 말하면 총론과 강론에 동일한 내용들이 있는 것들은 강론에서 출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구태여 강론에서 물어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총론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조세 채권입니다. 그러면 역시 올해 우리 시험에서도 조세 채권에서는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33회. 지난번 33회 시험 문제에서는 조세 채권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세 파트는 최근 10년 기준으로 볼 때 용어 정의는 네 문제, 나머지는 다 세 문제입니다. 용어 정의 중에서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법 조문을 그대로 갖다 옮겨 놓은 건데 다시 말해서 10년 동안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별로 학습할 게 없어요. 그래서 조세 분류로 들어가 보면 일단 세 가지 중에서는 그래도 올해는 납세 의무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조세 분류입니다. 뭐라고 적돼 있죠? 단순한기입니다. 학급입니다. 별로 공부할 게 없어요. 자, 그 중에서도 최근 10년 기준으로 조세 분류가 세 문제가 나왔는데 두 번 나왔던 게 뭐냐? 부동산 활동입니다. 즉 이게 취득 단계냐, 보유 단계냐, 처분 단계냐. 이미 알고 계시죠? 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세 분류에서는 극단적으로 이것만 알고 넘어가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지방세 구분하는 것은 개별 강론에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부가세 같은 경우도 개별 강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체크하겠습니다.
용어 정의에서 3번 출제가 되었는데 자, 이것들이 그동안 출제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들. 그럼 다시 표현하면 용어 정의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모두 다 기억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2차 납세형 무자가 누군지 보정인이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예, 필요한 거 꼭 기억해야 될 것들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시기, 확정되는 시기, 또 소멸되는 시기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거죠. 조세 체크는 이런 겁니다. 제목들을 쭉 보시죠. 학습해야 될 내용. 그러면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다룰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인데 일단 조세 총론에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조세 채권 파트에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총론에서 출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별 강론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 개별 강론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역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할 겁니다. 자, 최근 10년 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문항수를 한번 쭉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